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제 전국 방송 되는 거야. 이거 우리 유튜브에 올라, 유튜브.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이거 잘못하면은 전국적인 개망신이에요. 자, 산하환원 반응 들어갈게요. 산하환원 반응. 자, 참고로 지금 선생님 혼자 수업하고 얘네들 다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자, 산하환원 반응 여기는 있죠? 여러분들이 머리털 나고 처음 배우는 단어예요. 머리털 나고 처음 배우는 단어. 그래갖고 산하환원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서 주는 이 어색함,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해, 여기를. 그래서 일단 여기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중간고사 대비반이나 기말고사 대비반 들어갈 때 여기 부분을 마치 처음 배운 사람인 것처럼 얼굴을 하고 앉았어, 다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싹 다시 설명을 해줄 정도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양적 관계보다 쉬워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난이도 한 문제만 빼고는 거의 되게 쉬운 난이도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 이 썸머스쿨의 산하환원 단원에서는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으려고 내가. 그러니까 전에 작년, 재작년 여러분 선배들한테 이 산하환원 부분을 막 거의 6시간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틀을 잡았어, 이틀.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잡혀있잖아. 하루에 3시간, 그 다음에 3시간 이렇게 잡혀있잖아. 6시간을 잡아갖고 설명을 했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었어. 왜냐면 중간고사 대비반 할 때 다 처음 배운 사람 얼굴을 하고 앉았어.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전부 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만큼만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 위주로만 할게요. 아주 디테일이나 출제 빈도가 아주 낮은 거나 아니면 내신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과 꼭 알아야 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만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산하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살펴볼게요. 정의. 자, 여러분들한테 산연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한다? 산연기. 왜냐면 우리 초딩 시절에 산, 신맛, 오렌지 주스, 그 다음에 연기, 쓴맛, 세척제 이런 걸 배웠거든, 초딩 때. 그래갖고 막 과학 탐구 실험 시간에도 막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산연기는 그나마 좀 익숙한데 산하환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대요. 그래서 산하환원이라는 말을 약간 어원 위주로 좀 풀어보면은 원래 산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원서에서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옥시데이션이라고 써있어요. 옥시데이션. 이게 산화라는 말인데 여기서 보여주듯이 옥시 어쩌고저쩌고 돼 있지, 그치? 옥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억시즌이 뭐예요? 악시즌이라고 그래? 개구려 내 발음. 뭐예요? 악시즌 뭐야? 산소죠, 산소. 근데 이걸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면은 산소 어쩌고저쩌고라는 얘기야. 그치? 산소화 뭐 이런 뜻이야, 그치? 이게 무슨 소리냐? 산소랑 만났다. 산소랑 만났다. 이런 얘기야. 좀 쉽게 얘기해서 마그네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산소랑 만났대. 그래갖고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산소로 어쩌고저쩌고 된 상태가 돼버린 거야. 결국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면은 산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구도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걸 산화라고 정의 내려 썼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 옛날 과학자들. 언제? 우리나라 막 흥선대원군이 막 세국정책하고 막 이럴 때 외국의 막 유럽의 과학자들은 옥시데이션 이런 거 하고 있었어. 산화 이런 거 하고 있었어. 그 당시에는 산화가 이런 용어로 사용됐었어요. 그럼 자, 환원 볼게요. 환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리덕션이라고 그래요.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리덕션이요. 리듀스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리듀스에서 파생된 용어. 그럼 리듀스가 뭐야? 감소시키다 이런 말이지, 그치? 감소시키다. 뭘 감소시켰다는 말이야? 산소가 붙으면 산화인데 이 산소를 띄어버리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환원이라고 해요. 다시 산화 마그네슘을 산소 빼버리고 마그네슘으로 바꾸면 이걸 환원이라고 한다고. 그럼 환원됐어? 뭘? 산소를, 이게 환원인데 산소를 떼어버렸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걸 환원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처음에 산화환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던 시점에서 사용하던 산화환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화환원을 산소의 거동을 중심으로 표현을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산소랑 만나면 산화, 산소랑 떨어지면 환원,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하던 시대가 있었었어. 그러면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됐다. 그럼 이것도 어떤 의미에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뭐가 된 것처럼 보여요? 산화된 거라고 보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다시 탄소가 되는 거 뭐 됐다고? 환원됐다고 보는 거야. 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산화환원을 간단하게 산소의 거동으로 정의를 내려 썼었는데 문제가 발생됐어.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마그네슘이라는 아이가 염소랑도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어냈다. MgCl2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여기서 이제 눈을 이렇게 잘 씻고 눈을 잘 씻고 얘를 딱 들여다보니까 마그네슘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 잘 봐요. 마그네슘이 지금 현재는 무슨 상태야? 원자 상태죠. 그런데 얘가 산소랑 만나는 순간 마그네슘이 무슨 상태로 된 것처럼 보여, 얘들아? 이온 상태로 되는 거 보여요? MgO가 이온결합인 거 알지, 그치? 그래서 얘가 안정한 이온 상태 몇 플러스의 상태로 지금 보이는 거야? 2 플러스의 상태가 보입니까? 지금 Mg가 Mg 2 플러스로 된 거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Mg가 산소랑 반응하지 않은, 염소랑 반응하는 이 상황에서 아니 Mg의 원소가 Mg 이온으로 보이는 거는 나의 착시인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야. 자, 보세요.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됐어.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염화 마그네슘이 될 때 산소 대신 염소가 들어가도 마그네슘의 상태가 똑같은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한 거야, 과학자들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할 때랑 염소랑 반응할 때랑 Mg에서 Mg 2+가로 가는 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네. 그러면 마그네슘의 상태를 포커스로 놨을 때 산화되었다라는 의미가 산소랑 만났다라는 걸로 정의를 하기보다는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 전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걸로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산화라는 정의와 환원이라는 정의를 산소의 고동, 산소를 얻었으면 얻는다라고 하면 산화, 잃는다라고 하면 환원이라고 정의를 내리던 것을 전자의 거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정의가 바뀌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화환원의 정의는 산소를 얻는다, 잃는다 보다는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산화환원을 정의해요. 이게 더 많은 개념을 포괄하고 있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화라는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얻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머리에다가 박아 놓으셔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예로 나트륨 이온이 됐어. 이건 뭐 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산화된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바로 산화됐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돼요? 네. 아연 이온이 전자 2개를 먹고 뭐가 됐어? 아연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뭐 된 거야? 환원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요거를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산화환원의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산화환원의 정의를 이제 내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어떤 게 산화고 어떤 게 환원인지를 빨리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되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금속의 경우 얘가 처음에 전자를 하나도 잃지 않은 상태지, 그치? 잃지 않은 상태인데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리고 Mg 2+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의 가수, Mg의 가수, 전하 가수가 몇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2가 되죠, 그쵸? 플러스 2 상태가 됐잖아. 이 플러스 2 상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산화수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산화수예요. 돼요? 다시.
나트륨이요 Cl2랑 만나서 NaCl이 됩니다. 이렇게 NaCl이, 물론 여기 앞에 2를 붙이고, 그럼 나트륨이 처음에 전자를 하나도 안 잃는 원자 상태였다가 얘가 Na 플러스가 됐지. 얘의 산화가 뭐가 된다고?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래서 0이 플러스 1이 됐으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한다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그러니까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전자를 하나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를 막 잃어가. Mg가 Mg 2+가 되고 NA가 NA 플러스가 되고 AL이 AL 3+가 돼. 그럼 전자를 잃었지. 그럼 산화수가 플러스 쪽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산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죠? 그런데 거꾸로 마그네슘 2+가 전자를 두 개를 얻어서 마그네슘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 플러스 2에서 전자를 잃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플러스에서 0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이런 방향을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거는 뭐라고 아까 정의 내린다고 그랬어요? 환원 된다라고 정의 내린다고 했죠.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면은 환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염소라는 A가 있는데 염소가 전자를 하나 얻었어. 그래서 Cl-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를 환원됐다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의 산화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산화수는 플러스 값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고 0 값도 나올 수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산화수는 다 될 수 있는데 플러스로 강세를 띌 때마다 플러스 쪽으로 자꾸 커질 때마다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표현을 쓰고 산화되었다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 0 쪽으로 혹은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가면은 산화수가 감소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아시겠죠? 전자로 정의할 때 전자를 잃는다, 얻는다를 산화환원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산화수를 중심으로 산화수가 커졌을 때 산화되었다, 산화수가 감소했을 때 환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온 결합을 가지고 산화환원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온 결합은요, 전자를 완벽하게 주거나 전자를 완벽하게 받아올 때 산화환원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산화환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의 정의 가능해져요. 그죠? 전자를 완전히 마그네슘이 갖고 있던 게 산소한테 줘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러면 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난 산화가 된 거고, 산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 된 거죠. 그쵸?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은 이런 비금속 상황에서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비금속은 아예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결합이 아니고 단순히 공유하는 결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이온 결합처럼 전자를 줬다, 전자를 잃었다, 산화, 전자를 받았다, 환원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산화환원 반응이 비금속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게 중요해. 예를 들면요. N2가 H2랑 만나서 NH3를 만들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암모니아의 합성 반응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명백하게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인데 지금 MgO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온 결합으로 얘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공유결합 물질이 무슨 전자를 잃거나 얻는 일이 발생하겠어. 그치?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게 있어. 극성 공유결합. 우리 배웠지, 그치? 극성 공유결합. 편극되는 거. 그러니까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성.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면은 전기 음성도로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자, 보세요. N2라는 것이 삼중결합을 하고 이렇게 전자의 분포가 동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으로 얘가 지금 결합을 이루고 있죠. 공유결합을. 그래서 이거는 무슨 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이었어. 그치? 얘 역시 H가 이런 식으로 동등하게 전자가 분포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었어. 그런데 얘가 NH3가 되면서 전자가 분포가 얘한테로 몰린다고. 왜? 질소의 전기 음성도가 3.0,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2.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소가 수소에 비해서 전자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어때? 좋지. 그러니까 쑥 끌어가. 그래서 이 부분에 전자가 막 많이 돌아다니고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플러스를 띠고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이 포인트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비극성 공유 결합에서는. 이해되시겠죠? 자, 이온 결합은 쉬워요. 전자를 줘버리면 되고 전자를 받아오면 되지. 그치? 근데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를 주거나 받는 행위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쏠리는 쪽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쏠리는 쪽이 전자를 받은 것처럼 상대적으로 전자가 쏠려가는, 나는 약간 플러스를 띠고 있는 쪽이 전자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산화환원을 봐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산화환원이 일어나지 않은 무극성 이제 공유결합 상태인데, 이쪽에서 이 N 전기 음성도가 큰 이 I 쪽으로 전자가 쏠려 있죠. 그러면 얘는 마치 전자를 얻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질소가 무엇됐다고 봐야 돼? 전자가 쏠려 있으니까. 산화됐다고 봐야 돼? 환원됐다고 봐야 돼? 환원됐다고 보는 거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는 상대적으로 산화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공유결합 할 때 언제까지 이루고 앉았을 거야? 언제까지 이루고 앉았을 거야? 힘들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따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산화수를 따지는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화학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화학하는 교수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비금속 이 분자 내에서 산화가 일어났냐 환원이 일어났냐를 쉽게 따질 수 있는 산화수 규칙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셨다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산화환원 반응에서는요, 산화수 규칙 따져갖고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만 따질 줄 알면요 80% 이상이 산화환원이 끝났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일단 얘를 원시적인 방법으로 산화환원을 어떻게 따졌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산화수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N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그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이 I가 수소하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다고 보는 거야? 옥텟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루이스 전자점식을 할 때 이렇게 분자 구조를 따졌죠. 그쵸? 그런데 N의 입장에서 얘가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얘가 맨 처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였는데 8개처럼 하고 있잖아. 수소 전자 3개 얻어와서. 그치? 그러면 전자가 질소에게 3개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소의 산화수는 5에서 8이 됐기 때문에 전자 3개가 늘어났지, 전자니까 마이너스를 써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질소의 산화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고. 되시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수소에 있는 전자는 질소한테 빨려가게 되는 거잖아. 얘가 욕심쟁이야. 얘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렇게 공유결합 이렇게 하고 있자. 질소 너 팔아나 주면 수소 너 팔아나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자. 약속해서 공유결합 체결해놓고 질소가 체결하는 순간 욕심을 부려서 쓱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은 수소는 상대적으로 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전자가 다 빨려갔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한 개가 있다가 몇 개가 된 거야? 만 개가 된 거지. 잃어버렸잖아. 그치? 그러면 플러스 1이 되면서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 산화된 상태가 되는 거야. 이 0에서 여기 이렇게 동등하게 있는 상태에서 얘 뺏겼고 얘는 얻었고,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3,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 되시겠어요? 산화수를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등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뺏었는지 뺏겼는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산화수가 빵, 얘 역시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산화수가 빵. 그런데 이 아이가 뺏어갔으니까 산화수 마이너스 3, 뺏겼으니까 플러스 1. 0에서 마이너스 되면은 산화수가 감소되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환원. 0에서 플러스 1이 되면은 산화수가 증가된 쪽이니까 산화. 이렇게 정의를 내려왔다고. 너무 불편해. 이런 얘기들을 주저리 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물질을 보는 순간 산화수를 테스트해낼 수 있는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 화학회에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바로 물질을 보는 순간 산화수를 팍팍팍 이거를 이렇게 체크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산화수 따지는 방법이 이제 들어갑니다. 호원소 물질 있죠. 호던소 물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원소라고 배웠어. 호던소 물질은 산화수가 빵이다. 산화수가 0이다. 이게 규칙 첫 번째예요. 보실까요? 얘 원소죠. 얘 원소죠. 얘 원소죠. 전자를 얻거나 잃거나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래서 얘 산화수 0, 산화수 0. 호던소 물질은 무조건 산화수가 빵이에요. 돼요? 그래서 N2도 0, H2도 0, F2도 0, 그런데 구리도 0, 철도 0, 아르곤도 0, 헬륨도 0이 되는 거야. 다 빵이야. 아시겠어? 다 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화합물 있어요. 화합물 이를테면 CO2, NH3 이런 화합물, 이런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산화수가 0이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내가 여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질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3, 수소의 산화수 플러스 1이라고 구해드렸죠. 그런데 수소가 몇 개예요? 3개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빵! 이렇게 화합물은 전체적으로 산화수가 0이라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의 산화수가 조금 다를지언정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전체가 0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산화수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도 벌어지죠. 화합물, 그러니까 이온단. 예를 들면 CO3E- 이런 애 있죠. 이런 아이들은 산화수를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다시 NH4 플러스 이 아이의 전체 산화수는 얼마라고? 플러스 1이 나와야 된다고. 요 이온가에 의해서 산화수가 결정되고 이 이온가가 없으면 산화수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돼요? 그러면 구리 2 플러스다. 이 아이의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산소 2 마이너스다. 이 아이의 산화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세 번째 뭐냐면 금속 있어요. 금속 1조 원소, 2조 원소, 13조 원소 중에 알루미늄 같은 아이, 이런 아이는요 안정한 이온을 만드는 족번호가 바로 산화수가 돼요. 이를테면 나트륨 1족이니까 플러스 1, 마그네슘 2족이니까 플러스 2, 알루미늄 13족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산화수는 바로 금속의 안정한 이온 상태의 가스가 바로 금속의 산화수가 된다라는 점, 요거를 아시고 계셔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은 비금속이거든요. 근데 비금속의 대표적으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될 게 플로린, 산소, 수소 이 세 가지예요. 자, 우리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욕심쟁이가 누구야? 플로린. 플로린은 완전 키낭짱 욕심쟁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간에선 전자 안 뺏기지. 그럼 얘는 산화되는 게 편할까? 환원되는 게 편할까? 전자를 뺏어 먹으니까 자기한테 전자를 붙이는 게 좋은 애지. 그럼 산화, 환원이야. 환원. 그리고 얘는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그럼 몇 개만 뺏어 먹으면 옥텟 형성해? 한 개. 그래서 얘는 F-를 만들 궁리를 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의 산화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마이너스 1이에요. 얘한테 절대 전자를 뺏어가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누구랑 맞짱을 떠도 무조건 전자 뺏어오고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로린은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산화수가. 돼요? 그러면 HF 있어요. 그러면 얘의 산화수 얼마라고? 그냥 마이너스 1. 근데 전체적으로 0이니까 H의 산화수 얼마?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이렇게 딱 책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전기음성도 높은 애가 누구예요? 뽕클! 배웠지? 그지? 오! 얘가 플로린 다음으로 전기음성도 높은 애기 때문에 얘 또 뺏어오는 거 좋아해. 근데 얘가 몇 개를 뺏어와야 옥텟을 형성하지? 2개.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되는 애가 얘는 2 마이너스 되는 게 좋은 아이야. 그래서 이 아이의 산화수는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 2예요.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안 대부분도 있겠지, 그치? 딱 예외 2개 있어요. 여러분한테 필요한 예외 딱 2개 있어요. 그 2개가 뭐냐? F하고 맞짱 떴을 때. F하고 맞짱 떴을 때. 자, F는 키왕짱 전기음성도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올킬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근데 그 마이너스 1이 2개 있으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잖아. 전체적으로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몇이어야 돼? 얘가 몇이어야 되니? 플러스 2여야 되지. OF2일 때만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예요. 거의 마이너스 2인데 언제? H2O일 때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2, 수소가 플러스 1이 2개니까 전체적으로 0 되잖아. 그지? 또 있어. MgO 봐. 얘 플러스 2, 마이너스 2 바로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유독 OF2, F하고 맞짱 뜨면 얘가 힘을 잃어. 얘가 어디 얘 앞에서 마이너스 캐릭터를 내겠어. 그치? 그래서 이 아이의 전체적인 여기 이 화합물이 전체적으로 0으로 되기 위해서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경우가 더 있어요. H2O2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만들 때에는요, 이때는요, O가 플러스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치? 그래서 수소의 산화수를 그대로 따르게 돼요.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일까? 수소는 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전자 몇 개밖에 없어? 몇 개밖에 없어 수소. 몇 번이야? 1번이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수소는 2가지 거동을 선택해야 돼. 하나를 얻거나 하나를 잃거나. 근데 수소 입장한테 수한테 물어봤어. 너 뭐가 더 편해? 잃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해? 그랬더니 잃는 게 편하대. 그냥 주는 게 편하대.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의 상태가 H-의 상태보다 에너지가 좀 더 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1인 산화수의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얘가 플러스 1이 2개니까 산소는 자연적으로 마이너스 1이 2개가 돼야 전체적으로 빵이 나오잖아. 그치? 이런 경우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 이 2가지만 빼고 산소는 대부분의 경우 마이너스 2예요. 아시겠습니까? 산화수가. 그 다음 수소는요 대부분의 경우 플러스 1인데 금속이랑 맞짱 뜨면 또 얘기가 달라져. 왜? 금속하고 수소하고 전기음성도 누가 더 작아? 금속이 작아? 수소가 작아? 수소 전기음성도 2.1이에요. 근데 나트륨의 전기음성도 0.9야. 그러면 NaH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 때 얘를 플러스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 플러스 1 들어가고 이때 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소가 대부분의 경우 플러스 1인데 금속하고 결합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금속 앞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짱은 없는 모양이지, 수소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산화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빨리빨리 따져주셔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꼴값 떤 거를 조금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N2 호전소 물질이죠. 원소죠. 산화수 얼마? 바로 나와 0. H2 원소죠. 바로 나와 얼마? 0. 그치? 그 다음에 화합물 NH3 전체적으로 얼마 나와야 돼? 0. 그런데 H 플러스는 여간에서 대부분의 경우 얼마라고 했어? H는 플러스 1. 플러스 1이 3개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0 되려면 N이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3. 끝. 이렇게 산화수를 빨리 뽑아주셔야 돼. 그럼 산화수를 뽑고 나서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 그러니까 환원됐는지 산화됐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죠. 하나 더 해볼게요. 탄소가 산소랑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나왔어요. 탄소 원소죠. 산화수 얼마? 호전소 0. 산소 얼마? 0. 그 다음에 이거 전체적으로 0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런데 탄소랑 산소랑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요? 산소가 크죠? 그러니까 산소는 자기 원래 캐릭터대로 몇으로? 2로, 마이너스 2로. 근데 이 마이너스 2가 몇 개야? 2개. 그럼 전체적으로 0 되려면 탄소는 몇 개 해야 돼? 플러스 4. 끝. 그러면 0에서 플러스 4. 산화수가 증가했네. 산화됐어, 환원됐어? 산화.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2 됐네. 마이너스 2 됐네. 산화됐어, 환원됐어? 환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산화, 환원, 반응은요?
얘는요 마이너스 2예요. 걔가 2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된 것 뿐이야. 산화수는 얘 하나의 애를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을 이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를 따져보셔가지고 산화수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 산화됐는지 누가 환원됐는지를 따져보시는 과정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그 누군가는 반드시 환원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산화됐는데 환원되는 애가 없으면 안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전자를 잃었으면 그 전자를 누군가는 먹고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얘는 전자를 잃었는데 먹은 애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화가 일어나면 꼭 누군가는 환원이 일어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근데 누군가는 환원이 안 일어났어? 문제 잘못 푼 거야. 되죠? 그 다음 산화제라는 용어가 있고요. 환원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소화제 아시죠? 소화제. 내가 소화가 안 돼. 배가 너무 아파. 소화가 안 돼. 그래갖고 내가 소화제를 먹었다? 소화제를 내가 먹었어. 그럼 내가 소화돼? 소화제가 소화돼? 내가 소화되지. 그치? 그 무슨 소리야? 소화제는 상대방을 소화시켜주시는 분이야. 그치? 그러면 산화제는 상대방을 뭐 시켜주시는 분이야? 산화시켜주시는 분이야. 상대방을. 그럼 자신은 뭐 돼야 돼? 필연적으로. 환원돼야지. 그치? 산화제는요, 자신은 환원돼야 되고요.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 산화됐죠? 그죠? 탄소 산화됐죠? 그러면 얘는 산화제야, 환원제야? 환원제. 그래서 바로, 거꾸로 바로 생각해 주시면 돼. 산화됐네, 환원제. 환원됐네, 산화제. 이런 식으로. 바로, 거꾸로 생각하셔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를 볼까? 예를 들어서 MgO가 예를 들어서 Mg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Mg는 뭐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에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 Mg가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얘 산화수 얼마야? 플러스 2. 얘 산화수 마이너스 2. 얘는 호동소 물질 빵 이렇게 됐지. 그럼 산화됐어? 환원됐어? 환원됐어. 그랬을 때 산화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얘가 산화제지, 그치?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여기다 써야겠네. 선생님, MgO에서요, 산화제가요, 얘예요? 이렇게 물어봐. MG2 플러스예요? MgO예요? 이렇게 물어봐. 애들이. 산화제가 어느 부분만 뜻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럴 수 있지. 헷갈릴 수 있지. 그치? 자, 얘들아. 소화제가 이렇게 생겼어. 배아제.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근데 소화를 시켜주는 성분은요, 여기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어. 여기 요만큼밖에 안 대부분은 뭐야? 녹말이야, 녹말. 여기 소화시켜주는 성분은 요만큼밖에 안 들었어. 근데 요것만 딱 뜯어서 소화제라고 얘기하니? 아니지. 요 알약 자체를 소화제라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이 시약 자체를 산화제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산화환원 용어 배웠고 산화수 규칙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 몇 쪽이냐면은 137쪽 피세요. 137쪽. 교재 137쪽이야. 교재 137쪽에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고 산화수를 찾으세요 그랬는데 화학 반응식 완성하시지 마시고 산화수만 찾으세요. 화학 반응식 완성하시지 마시고 산화수만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해놓으세요. 해놓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질의응답 받을게요. 화장실 가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